이 무덤들은 제 가족들의 무덤입니다. 모두 호랑이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몇 해 전 시아버님이 호랑이에게 몰려 돌아가셨습니다. 남편마저 작년에 같은 운명을 맞이했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하나뿐인 아들마저 호랑이에게 잡아먹혔습니다. 여인의 이야기는 공자와 제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을까요? 깊은 산속, 세계의 무덤 앞에서 홀로 흐느끼는 그녀. 그 슬픔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연 그녀의 가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중국의 위대한 철학자 공자와 제자들이 태산 기슭의 험한 길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척박한 땅과 거친 산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길가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던 공자는 그 울음소리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공자는 제자인 자로에게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저 여인이 왜 이렇게 슬피 우는지 물어보아라. 이곳 산속에서 울고 있는 까닭이 분명 있을 것이다. 자로는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부인, 무슨 일로 이렇게 슬피 우십니까? 여인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무덤들은 제 가족들의 무덤입니다. 모두 호랑이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몇 해 전 시아버님이 호랑이에게 몰려 돌아가셨습니다. 남편마저 작년에 같은 운명을 맞이했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하나뿐인 아들마저 호랑이에게 잡아먹혔습니다. 여인의 이야기는 공자와 제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자 자로는 여인의 이야기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부인, 어째서 이곳을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도 위험합니다. 여인은 무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호랑이가 아무리 무섭다 해도 저는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곳은 못된 벼슬아치들이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산속에서 호랑이를 만나는 것이 두렵기는 하지만 가혹한 세금을 걷고 백성의 재물을 빼앗는 관리들은 더 무섭습니다. 저는 그들의 착취를 피해 이곳에 남기로 하였습니다. 여인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마을의 관리들은 탐욕스러운 세금과 억울한 착취로 백성들을 짓밟습니다. 차라리 호랑이와 맞서 싸우는 것이 더 나은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곳 산속에서는 적어도 그들의 손이 닿지 않으니까요. 공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제자들아, 잘 들어라.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호랑이는 목숨을 빼앗지만 가혹한 정치는 사람의 몸과 마음, 그리고 희망까지 모두 파괴한다. 공자의 말은 차가운 바람처럼 길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인의 울음소리는 산속에 가라앉아 있었고 그의 탄식은 세상에 남겨질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공자와 여인의 대화를 넘어 당시의 정치와 사회를 통찰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가정맹어호, 즉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말은 관리들의 탐욕과 불공정한 행정이 백성들에게 끼치는 고통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공자의 말처럼 가혹한 정치는 단지 먼 나라의 예지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백성의 고통과 분노를 일으킨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가렴주구입니다. 가렴주구란 무엇일까요? 이 말은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거나
백성의 재산을 억지로 빼앗는 정치를 뜻합니다. 가정맹어호와 그 뜻이 통하며 탐욕스러운 관리가 백성들의 삶을 파괴할 때 자주 쓰이던 말이죠. 가렴주구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조선시대의 악명 높은 고부 군수 조병갑이 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땅이라도 되는 양 고부 지역 백성들을 가혹하게 다뤘습니다. 조병갑은 조정의 뒷배를 믿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백성들에게 무리하게 세금을 물리고 별다른 이유 없이 재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심지어 그의 횡포는 기괴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군수님, 저희는 더 낼 돈이 없습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러나 조병갑은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내가 돈을 내놓으라면 내놓는 것이지. 어찌 입을 놀리느냐? 밭이라도 팔아야지. 백성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농토는 이미 팔아넘겨졌고 가족들은 굶주림으로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탐욕스러운 관리의 행태는 결국 그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때 한 남자가 사람들 앞에 나섰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녹두장군 전봉준이었습니다. 우리는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땅을 지키고 우리의 가족을 보호합시다. 1892년 10월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탐관오리의 횡포와 외세의 압박 속에서 그들의 외침은 점차 커졌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동학농민운동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마지막 희망이자 가렴주구와 탐관오리를 몰아내려는 절박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세상에 알렸고 나라의 부패를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조병갑과 같은 탐관오리는 결국 역사의 심판을 받았고 동학농민운동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저항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가혹한 정치와 탐욕스러운 권력은 반드시 몰락한다고. 그리고 백성들의 정의로운 외침은 언젠가 반드시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가렴주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자의 가정맹어호에서부터 동학농민운동까지 가혹한 정치는 언제나 백성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가 없이는 평화로운 사회를 이룰 수 없습니다. 권력의 남용과 불공정은 결국 백성의 분노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맹어호.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뜻으로 강압적이거나 혹독한 통치는 백성들에게 더 큰 해악을 끼친다는 말. 가렴주구. 가혹하게 세금을 걷고 재물을 빼앗는다는 뜻으로 백성들에게 심한 부담을 주고 착취하는 부당한 행위를 일컫는 말.